자, 우리 사주로는 어느 정도 건강이란 측면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수명까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그때서 그 내 사주에 이 건강과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느냐? 꼭 그렇진 않습니다. 그냥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, 현실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게 발현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사주로 이제 건강을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이제 건강이나 뭐 다른 부분이 뭐 악화되었다, 자,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내 사주에서 그 가까운 시일 안에 좀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뜻을 담고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좋고, 지금 현재가 괜찮은데 야, 내 사주가 뭐 무너졌다,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건강이 나빠진다, 뭐 죽는다, 네,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꼭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누구나 이 사주를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측면을 더 엿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근데 이 건강이 사주를 보면 누구나 다 안 좋습니다. 안 좋다는 말은 특정 장기가, 유독 약한 장기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. 누구나 다 포함이 되어 있다. 자, 그렇다면 내가 현실에서 얼마나 노력으로 인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할 때 이 약한 장기가 드러난다라는 원리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뭐 담배를 안 핀다. 그런데 내가 폐가 약하다. 근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다. 그러면은 이 폐가, 유독 약한 장기가 이게 드러난다는 원리입니다. 내가 꼭 담배를 펴서 폐가 나빠진다는 것도 뭐 맞긴 하겠지만은, 근데 이것보다도 내 건강이 약해졌을 때 약한 장기가 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원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기 이제 생명의 기원 해가지고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이거는 그 이제 황제내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를 보면은 사계절 법칙에 따라 생활한다. 자, 사계절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알고 있죠.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즉 우리는 태어나고 그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쇠퇴하고 그다음에 휴식에 들어간다. 자, 이 논리에 우리는 적용돼서 살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고요. 1년도 마찬가지고, 우리의 일생도 이 사계절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이 사계절의 법칙에 내가 잘 따라가면은 건강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유지란 말은 좀 그렇고요. 사실 이 자연에서는 뭔가 유지라는 말보다도 그냥 자연스럽다. 왜냐면 유지라는 말을 쓰면은 꼭 우리가 불로장생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, 이 자연은 뭐 살고 죽는다 이런 개념이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좋고 나쁨, 길흉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.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. 자, 근데 이 흐르는 와중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, 전 이때가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계절에 맞춰 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. 그렇다는 거는 아픔이 와도 이 아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하루를 보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죠. 자, 일어나는 게 이제 목이죠. 그 목이 보면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힘이 강하죠. 그 우리 잠에서 깨어날 때는 그 괴로움을 딛고 힘찬 용기와 함께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고, 자, 낮 동안은 우리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. 왕성하게 움직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금 시간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퇴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하루를 이제 마무리. 해가 점점 지는 이 시간에는 그 오후 시간이 되겠죠. 오후 저녁. 이 시간에는 우리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.
자, 그리고 이제 수기운이 들어갈 때는 이때는 이제 잠에 청하는 시간이겠죠. 즉 우리는 재충전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과연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? 만약에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자지 않았는가? 낮 동안에 그냥 늘어져 있지 않았는가?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? 해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술판을 버리지 않았는가?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는 야식을 먹지 않았는가? 자, 이런 것만 이렇게 딱 따져봐도 건강하겠네, 못하겠네가 드러나겠죠. 즉, 우리는 사계절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면은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는 거는 잠 잘 때는 잠을 잘 자고, 그 하루 정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, 물론 그 전부터도 그냥 명리는 그냥 관심만 좀 두고 있었는데, 건강이 악화된 후부터 더 명리를 좀 파게 된 케이스입니다. 이런 케이스인데, 저는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연치유라는 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단식이었어요. 물론 단식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내 몸이 조금 염증이 좀 많이 가득 찬 상태다. 아마 현대인 분들은 대다수가 염증이 다 가득 찼습니다. 제 장담합니다. 이거는. 네, 이랬을 뿐이 없는 우리 식습관에 노출되어 있어요. 이 염증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거는 이 식습관과 그다음에 단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단식을 오랫동안 하면은 당연히 내 몸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가겠죠. 자, 그런데 일시적인 단식은 굉장히 빠른 효과를 봅니다. 하고 저는 했던 게 해가 떨어지는 이 시간에, 요 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간에 저녁 시간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단식을 했습니다. 이거를 한마디로 아침, 점심만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안 먹는 겁니다. 네, 요걸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좀 효과를 많이 봤어요. 이 단식을 함으로써. 근데 단식을 이제 한다고 해서 꼭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이제 보식이라고 하죠. 단식 끝나고 난 뒤에 보충해주는 그 식단 또한 잘 유지를 하고 지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단식의 의미는 모든 걸 다 비우고 새로운 거, 좋은 것을 다시 채워 넣어준다.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저녁 늦은 시간에 너 먹는 거, 야식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만 줄여도 충분히 금방 건강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음양은 생명의 근원이다. 자,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태극이죠. 음양이 이렇게 교류하는 이 모습. 자, 우리는 모든 게 다 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크게 보면 이제 낮이 있고 이제 밤이 있죠. 그리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항상 힘듦이 있으면은 기쁨도 있고 이렇게 꼭 두 가지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태극 이전에 텅 빈 상태인 이제 무국이 있어요. 자, 이 음양이 있다는 거는 이 뜻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.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. 눈에 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. 대신 흉한 것도 보인다, 힘든 것도 보인다, 기쁨도 보인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살아있음을 굉장히 원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본성은 살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즉 우리는 이 음양의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음양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건강적인 측면 봤을 때 음양이 이 조화가 이제 무너졌을 때, 자, 이럴 때는 높은 확률로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정말 위태로운 상태까지 정말 죽음에 가까워지는 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태까지도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우리가 보면 사주가 뭐 누구나 다 음양은 무너져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물론
거기서 좀 더 이제 극심하게 무너진 분들이 있고, 무너진 와중에 좀 보충돼 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특히 현실에서 더 건강 관리는 조금 잘 챙기고 관리하면 좋습니다. 그 어떻게 보면 이 음양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가 힘듦이 있다면 이거를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거고, 또 한편은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참 우리가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힘듦을 받아들일 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수련과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기는 생명의 핵심이다. 그래갖고 자, 이 정자는 얘는 약간 그 순수를 좀 뜻해요. 순수.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이 근원적인 에너지. 자, 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입니다. 기운. 이것 또한 이제 에너지죠. 자, 그 정기에서 이 정기가 끊기면은 우리 생명이 이제 끊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자, 이 정은 약간 이제 선천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얘는 후천적. 자, 그러니까 이 정은 뭔가 그 생명의 이제 원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기는 우리가 그 활동하는 이런 활동하는 에너지. 자, 우리 인간은 이 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 정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 인간의 그 형태라고 보면 좋죠. 그러면 이런 오장육부, 뭐 근육, 이런 골격, 또는 이제 뭐 뼈와 살, 뭐 이런 쪽. 자, 이제 기 같은 경우는 자, 정이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자,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.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기운, 이런 에너지, 또는 나의 정신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봐서도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체가 있고 이제 용이 있죠. 자, 체라고 하면은 나의 정신이 될 수가 있고요. 용이라고 하면은 나의 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즉 내가 움직여서 현실에서 쓰는 거죠. 자, 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용을 조종하는 나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또 이 기는 이제 후천적 기와 선천적 기, 네, 이렇게 나눠집니다. 이제 선천적 기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런 기운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기는 그 태어나고 나서 실제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이런 걸로 인해서 나한테 채워지는 그런 기운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기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와 후천적으로 자라나는 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. 그리고 우리 사주에서도 보면은 이 체용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. 그리고 우리 사주팔자를 논할 때도 이 체가 무엇인지, 그 내가 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왜냐면은 그만큼 나의 이런 정신이, 나의 생각이 어디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자, 이것 또한 건강의 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 현실과 어긋나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.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자, 사주에서 이제 오행으로 한번 보는 건강을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도 이제 건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목화 토금수, 정말 크게 큰 범위에서 보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안에서도 목도 음양으로 나누죠.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음양이 나눠지는데, 이것에 따라서 또 그 건강을 뜻하는 의미들도 달라집니다. 그리고 지지를 보면 12지지가 있죠. 이 천간의 기운들을 받아들여서 이 12지지에서도 이걸 뜻하는 그런 건강을 말하는 것들이 또 다 이렇게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.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면은 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는 지금은 좀 크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묶어서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이 뜻하는 거는 이제 간과 이제 머리, 담, 목, 모발, 눈썹, 네, 기운의
순환을 담당한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약간 사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이런 이렇게 손, 이게 발, 뭐 요런 느낌. 그다음에 얼굴, 머리. 이 목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봐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목은 이 머리를 좀 뜻하는 게 좀 강해요. 이제 뇌도 포함되고요. 그리고 뭐 모발, 눈썹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 을목이 좀 담당을 하겠죠. 그래서 스트레스, 두통 이런 거가 조금 발현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어깨 결림, 눈 피로. 자, 아무래도 이런 사지다 보니까는 이런 관절, 이게 손, 발을 이어주는 관절의 의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화기운은 심장, 눈, 신경, 소장, 얼굴, 혈압, 네, 뭐 혈액순환, 정신활동, 네,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.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화기운은 아무래도 심장이죠. 이 뜨거운 열정. 그리고 화기운은 기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영역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거 좀 뭐 조울 같은 것도 되겠죠. 조울 이런 거. 그다음에 뭐 화기는 이 혈압이 솟구친다, 올라간다. 네,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면, 뭐 두근거림, 불안감, 뭐 집중력 저하. 아무래도 이 화기운은 정신적인 걸 담당하고 있고 뭔가 이런 발산인데 기다 보니까는 눈에 안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불면 같은 거, 네, 이런 것도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토기운은 이제 비위, 코, 피부, 배, 통로, 입술, 뭐 소화, 영양 흡수, 소화 불량, 복부 백만, 피로감, 과민성 장 증상, 네, 뭐 이런 것들이 담당합니다. 자, 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습토가 있고 건토 또는 이제 조토라고 불리는 이런 토들이 있죠. 이 토마다 약간 성향들이 좀 다르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크게 담당하는 게 이런 비장, 위장 또는 뭐 코는 좀 무토가 좀 담당하겠죠. 뭐 피부, 뭐 통로, 입술 같은 건 좀 기토, 네, 이런 것들이 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배변 같은 경우도 딱 색깔만 봐도 좀 토 색깔 있죠. 네, 뭔가 이런 찌꺼기, 마무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러한 것도 이제 토 기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토는 조금 이게 내장들이랑 좀 관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 뱃속에 있는 거, 뱃속에 있는 것들. 자, 금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요 폐고요. 그다음에 뭐 대장, 이빨, 골수, 이빨, 또 적었네요, 이거. 네. 자, 아무래도 이제 뼈 관련된 거, 왜냐면 단단하니까, 그러니까 뼈 관련된 것들도 연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폐, 무언가를 걸러내는 일, 그러니까 숙살지기 같은 뭔가 필터링 하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천식이라든가 이런 호흡, 면역, 기침, 비염, 피부 문제, 알레르기, 특히 이 금 같은 경우는 화랑 연관이 있으면은 조금 피부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, 또는 이런 골수, 이제 뼈에 문제가 생기는 화가 이제 강해졌을 때 이런 데 좀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수기운은 이제 신장, 방광, 입, 귀, 혈액, 네, 이런 걸 좀 담당하고요. 대표적인 게 뭐 신장이랑 그 비뇨기 쪽이죠. 뭔가 이렇게 축축한 곳들, 네, 좀 더 어두운 곳들, 우리 신체에서 어두운 곳, 네, 이런 것들을 조금 담당하죠. 그러니까 뭐 생식기도 관련이 있고요. 그 물처럼 흐르니까 이 혈액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생명력 저장, 뭐 성장과 노화, 방광염, 우울, 생식기. 자, 이 수 역시도 이 기를 담당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인 것들, 즉 정신을 담당합니다. 그래갖고 요 수기운이 너무 왕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이런 정신질환에 좀 발현될 수가 있겠죠. 이런 쪽으로. 그리고 요 수는 어찌됐건 그 냉한 기운이 있어요. 이 건강을 논할 때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체는
어느 정도 양기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. 우리 인체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치유하는 힘은 양기를 올려주는 겁니다. 체온을 올려주는 일이에요. 체온을 내려주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암에 가까워진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도 건강이 악화됐을 때 체온을 올려주는 행위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곡식, 곡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 거, 또는 이 물,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많이 먹거든요. 왜냐면 물 자체가 혈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, 혈액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혈액 순환을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내 몸 속에서 왕성하게 몸이 움직인다, 체온을 올려준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족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. 그래서 이 건강은 양이 이게 손상이 돼도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. 사주적으로도.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. 음이 손상돼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갖고 이 수기운은 조금 이 냉함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이 건강 관련해서는 이 수기운들이 조금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연관 짓는 게 좀 많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혈액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는 이 수기운으로 인해서 뭔가 건강이 악화된다, 나쁘다, 그렇다면 피를 타고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쁜 기운이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. 이 수기운은 항상 건강 측면에서는 좀 잘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략하게 좀 건강을 어떤 걸 뜻하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,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다음에도 또 건강 관련해서 좀 더 좀 깊숙한 이야기 할 수 있으면은 한 번 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상 노엘이었습니다.